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트 3이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3으로 장소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고요. 30대 개척했습니다. 이 책 내용에도 장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 대여를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나요? 네, 육카페. 용인동백에 이렇게 짧게 얘기하다니. 카페 장소를 저희가 주일날만 대여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왜 장소 대여를 했고 또 왜 용인 동백에 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내랑 같이 30명의 개척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통계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되게 신기했는데, 목사님들이 사역했던 곳 또는 살았던 곳에서 개척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년 한 번도 살았지 않았던 곳, 한 번도 사역하지 않았던 곳에서 덩그러니 개척을 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2년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되지 않고 오지 않고 혼자 하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자기가 살았던 곳 또 사역했던 곳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인 수지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용인 쪽에 개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카페라는 장소, 카페를 권사님이 하시는데 거기가 주일마다 쉰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곳을 개척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김주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네요. 김주일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같이 제가 개척 전에 이제 만나자라고 하고 그날 새벽에 저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동백, 제가 어느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동백, 이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나 목사님 개척 어디에 합니까? 근데 저도 처음 그때 찾아봤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기흥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동백이었다. 그래서 이게 막 하나님 응답이다라기보다는 많은 사인 중에 하나, 두들긴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모님은 개척 장소를 대여해 보시면서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는 감사함이 크죠. 처음에 우리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1년간 30명의 개척자 찾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쿨링한 2가정과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는 그 장소, 대여하기로 장소에 모여서 장소에 가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도 만나면서 또 장소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1년이었어요. 그래서 개척 전에.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구했었고,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돈이죠. 그 처음에 임대했을 대여했을 때 그 비용이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 저렴한 비용에 그리고 또 권사님이고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온라인 시대 개척이다 보니까 음향 장비가 있었는데 그 음향 장비를 마련해 줄 공간도 있고, 또 남편 말대로 우리가 아는 지역에 개척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 교회의 일부 공간을 좀 제공해 주면서 거기를 너네 장비를 놓고 써라, 좀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자유롭게 썼던,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주님이 선하게 맞춰주신 첫 번째 장소였던 것 같고,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카페 장소다 보니까 그 장소를 다시 세팅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카페가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카페였는데 큰 바가 있어서 그 바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를 중심으로 예배팀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뒤에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위치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있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막 돗자리나 매트 깔고 거기 애들 있게 하거나 이것도 그랬는데 겨울에 좀 추워가지고 춥고 건조해서 카페가 뭐 바닥이 그냥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는 곳이니까 그때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아이들도 재밌게 놀았던 지금 이쯤에 막 그 바로 앞에가 이제 공원처럼 돼 있으니까 낙엽에서 자기들끼리 뒹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악하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억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렇게 저희가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카페가 변화가 생겨서 저희도 장소에 대한 변화를 잊게 되고 그때는 성도님들이 이제 생겨서 저희 가족 넷이서 개척을 했는데 장소를 구해야 돼서 그때는 성도들하고 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장소들을 저희가 같이 가보면서 한 곳에는 교회인데 주일 오전 예배인데 오후에 장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가 오전 때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모으고 여러 장소 한 3곳을 이제 봤다가 한 곳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오후에 드리실 수 있고 저희가 오전 오후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사용했죠. 되게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인데도 교회가 인테리어가 되게 세련되고 되게 좋았어요. 따뜻하고 좋고 해서 되게 편하게 잘 사용하고 할 수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죠. 거기서 저희가 감사함도 있었고 6개월 동안 하고 저희가 좀 일찍 이동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좀 예민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심하게 썼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좀 6개월 만에 저희가 3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대여한 장소인데 센티토라는 기역자 모양으로 이제 피아노 하고 저희가 또 주일날 거기가 대여 연습하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빌려서 주일마다 거기도 1년 그죠? 되게 깔끔하게 잘 센티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장점은 이제 첫 장소가 대여로 2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대여 40만 원이 들었는데 한 달에 그럼 굉장히 그래도 임대료랑 비교하면 굉장히 싸게 돈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한테 되게 좋았고 부담이 크게 안 됐고 이제 어려움은 이제 장비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되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막 처갓집에 저희가 그때 노원에 살았어서 처갓집에 짐을 갖다 놓고 매주 토요일 또 주일마다 그걸 왔다 갔다 짐을 다 옮기는데 이거 손목이 다 나가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젊을 때 아니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옮겨 다니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장소를 구하게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 주네부 장소는 아마 그 교회를 대여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에 교회 장소에 대한 어떤 뭐 매물이나 이런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되고 컨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장소를 물색을 했고 근데 저희 교회의 특성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다 보니까 오후에 예배 드리면 너무 애매해지는 거죠. 그 주일의 시간이.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이제 하고 그 오후 시간에 가족과 보내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오전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좀 괜찮은 장소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고 겨울에도 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서 했고 세 번째 장소는 좀 갑자기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무작정 검색해서 그땐 저희 둘이서 알아봤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막 걸으면서 우리가 땅밟기 기도한다 해서 이 동네를 다 걸으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하고 뭐 연락되는데 교회는 안 받는다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분이 있었는데 뭐 대여 비도 어쨌든 장소 대여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하루를 대여하는 비용이 또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런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더더욱 어려웠고 그래서 감사하게 친정집이 용인에 있는데 거기 베란다 한 켠을 우리 집을 1년 내내 그 베란다에 저희 짐을 이렇게 보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센티토 장소는 감사하게 또 교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쓰기만 하면 좀 많이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새 장소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대여비는 적게 들었는데 식사를 외부로 다 나가서 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 먹게 되거나 포장하거나 매주 그 메뉴 선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비용도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조금 이제 지금 4가정 정도 이제 좀 고정적으로 오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까지 한 5가정 늘어나면서 뭐 6가정 있다 한 가정이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변동이 있긴 했지만 늘어나면서 이제 식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고 나눔까지 할 만한 시간까지는 빌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좀 장소를 이동해서 나누고 싶고 해서 카페 가는 비용까지 해서 이 비용이면 우리가 임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이 점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장소에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거기도 너무 뷰가 좋았고 장소도 좀 이렇게 넓었고 아이들과 좀 분리될 수 있었고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공연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대로 오게 됐죠. 그래서 장소를 임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데는 주방이죠. 우리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데는 주방이다. 근데 두 집 살림을 하듯이 제가 매일매일 매주 살림을 채워 넣느라고 아낀 건가? 과연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 그래 아껴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 남편이 매주마다 좀 적게 써라. 저 다이소에서 그릇 산 거밖에 없는데, 비빔밥 먹으면 비빔국수 그릇에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 밥그릇에 먹어야 되고, 국은 또 국그릇도 필요하고, 숟갈, 젓갈, 애들 수저, 포크 다 필요하고, 또 여기서 나눔까지 하려면 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막 살림을 여기다 채워 넣는 것, 그 시간들에서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나갔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시도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늘려가고 싶기는 한데, 성도들이 밥을 한 줄 싸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있는 엄마들이니까 부담 주기 쉽지 않은데,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함께한다 생각하자 해서 그래도 요청을 드렸더니 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아요. 흔쾌하게 반찬 한 가지씩 막 넘치도록 싸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재정에 대한 세이브도 되고, 그게 제가 이제 주방사모로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안정감이죠. 우리가 뭐 계절과 상관없이 뭐 시간의 제약을 놓지 않고, 뭐 오후에 예배 드려야 되는 팀이 오면 우리 그 전까지 나가야 되고, 뭐 우리가 1시까지 계약했으면 그때까지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뜨내기? 나그네? 그런 마음이고, 막 카페가 사람이 우리가 다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막 그 카페 찾아다니고, 그래도 우리가 매주 갔던 고정적인 식당과 카페가 그래 나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뭔가 지루하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비용, 카페 비용은 많이 절감했네요. 저희가 이 장소를 임대하게 된 건 이제 저희도 결단이었죠. 저희가 이제 서울 노원에 살았는데 집을 줄이면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저희가 재정을 여기가 2천만 원에 월세 120.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을 헌금하자라고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고 여기 월세를 했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좀 알아볼 때는 저희가 지출되는 게, 교회에 지출되는 게 크니까 이제 사례비가 있고, 거기다 이제 교회 장소 임대까지 하면 너무 커지니까 용인 동백, 기흥 동백에서 제일 싼 곳을 좀 알아보자 하고 봤더니 월세 80이 제일 싼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고서는 여기는 나도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가 힘들겠다. 그럼 나도 힘든데 그럼 성도들도 힘들겠구나라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장소를 굉장히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색 하면서 끊임없이 보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뷰가 좋은 데를 좀 봐야겠다 해서 뷰 좋은 데에서 월세 120
부가세 하면 130 정도 들고 거기다 관리비 한 60만 원까지 하면 월 200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말한 대로 안정적이게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 평일날 제가 출근할 수 있고 또 주일날 막 4시 5시까지 나눔하고 성도들이 갈 수 있고 식사를 다 준비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게 있고, 이제 재정적인 단점은 지출이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담이 컸고, 성도들과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 교회를 목회자만 감당할 수 없다, 성도들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성도들도 되게 마음에 좋은 마음 받치어서 같이 세워가자라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재정에 대한 헌신과 같이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약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같이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평일날 장소 대여, 제가 이걸 많이 외쳤는데, 오랫동안 외쳤는데, 이제 11월 12월 안에는 장소 평일날 대여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윤을 남기는 교회도 목사님과 미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전도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조건 전도 목적이라기보다 위드처치 개척교회 자체를 안 오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공간 대여를 평일날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영어학교 2주든 3주든 네, 그래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계속 이 장소를 통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되게 공간이 이쁘고, 인테리어 얘기해야죠. 인테리어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아예 교회 형식을 갖지 않자가 우리의 생각이었잖아요. 여기에 강대상 놓지 않고, 뭐 천장 공사하지 않고, 목조 그거 구조 목공으로 다 막지 않고, 뭔가 기존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런 시간이면 여기에 사람을 오게 하려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런 인테리어로 알아봤고, 우리가 다 이 탁 트인 뷰 좋죠? 이쪽이 더 좋은데 저희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와서 이쪽으로 옮겼지만 이쪽 뷰가 너무 좋아요. 이 탁 트인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자라는 목표가 처음부터 있었고요. 개척교회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가 오게 해보자, 이런 게 있었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요즘 사람들 커피 한 잔 뭐를 하나 정리를 하더라도 카페 가서 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일상인데,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또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또 엄마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아이들의 토요일의 시간이 엄마들이 보내기 힘들 때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거를 다 무료로 제공하자, 이런 취지의 인테리어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 대신 교회를 아예 뭐 이렇게 숨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장소인데 마른 교회인데 공간을 와보니까 교회 같지 않네? 와도 뭔가 위화감이 없네?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로 인테리어 해주신 목사님 성함입니다. 최창수 목사님입니다. 광고를 해주는. 네, 최창수 목사님께서 저희의 어떤 제 남편이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돈 없으니까 제일 싸게 하는데 여기 주방만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싸게 근데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최소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만족하는 공간이 나왔던 것 같고, 이 뭐 의자 하나 책상 하나도 다 돈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남편이 발품 팔아가지고 또 그 사장님이랑 같이 거래 쇼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할인을 해달라, 뭐 이것까지 하겠다 하면서 막, 근데 저희도 막 보고 왔던 장소들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꾸몄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교회에 와봐서 다들 이쁘다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은 저희가 31평인데 이 구조에 보통의 목사님들 개척을 하면 이쪽 한 칸은 완전히 목사님 서재실, 그리고 저쪽은 주방, 그리고 유아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배당은 완전 좁고, 이런 식으로 다 벽만 치면 한 1,000만 원 돈 나갑니다. 2,000만 원 돈 나가는데,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의 구조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가 되게 이제
목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땐 되게 센세이션하다고 얘기해주고 저 다 뚫어놓고 벽도 지붕도 원래 뚫어져 있는 그 상태로 두면서 저희가 위드 처치만의 브랜드 컬러인 주황색을 넣고 포인트로 넣고 하얀색으로 하면서 이런 의자 하나 책상 하나가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구점들을 컨택하면서 이 책상도 이 원탁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이 원탁이랑 똑같이 제작을 하면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제작한 겁니다. 이것도 디귿자 바도 다 제작해서 여기 오시는 분마다 다 너무 이쁘다고 얘기해줘서 좋고 그렇게 한 두세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셀프로 하려고 했고 셀프로 하면 역시 안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최찬수 목사님께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연락처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난 거는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를 계속 세팅을 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치우고 이거를 반복했는데 임대를 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근데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음향 장비를 다 해놓고 여기에 막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집기들을 막 설치를 해놓으면 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불편하니까 그 집기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또 저희가 이제 제작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와서 장비를 세팅을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걸 풀어서 다시 그 창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하고 철저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작업을 임대를 하고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교회의 모습들 불필요한이라기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작업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에게도 어떤 교회를 개척할지 장소를 그래서 제가 2024년도 같은데 트렌드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게 와닿았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공간이 죽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공간이 죽는 게 아니라 매력 없는 공간이 죽는 거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매력 없는 교회에 과연 오고 싶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나 같아도 오기 싫다. 그럼 어느 공간을 대여하든 어느 공간을 임대하든 그 공간이 매력 있는 공간이 되게 하자라는 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재정을 생각하면서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임대했으면 저희는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되 처음에는 공간도 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임대를 할 때에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지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힘내시길. 장소 대여해서 다니는 거 사실 재정 때문에 그런 것도 큰데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떨 땐 좀 이렇게 서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고 저희가 원래 첫 번째 장소에서 이동하게 되면서 주일 새벽마다 세팅을 하게 됐는데 저희 차가 소형차거든요. 그 소형차에 뭐 음향 장비 스피커에 뭐 키보드에 이런 거 다 싣고 진짜 이렇게 몸을 구겨서 앉아가지고 그 짐을 나르면서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뭐 저희와 또 다른 어떤 여러 개척의 모양이 있겠지만 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주님이 선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0대 개척했습니다. 이 안에 노하우도 들어있고요. 저희 유튜브에도 이 책 플러스 유튜브를 다 확인을 하시면 저희의 모든 전략적인 것과 또 시행착오들 그리고 거기서 경험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도 많이 구매해 주세요.